LG 좌완 디트릭 엔스와 KT 사이드암 고영표의 매치업으로 2024 시즌 준 플레이오프가 5일 시작됩니다.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매치업이 올해는 준 PO에서 성사됐습니다. 5선 3선승제로 펼쳐질 이 시리즈를 전망해 봅니다. 2024 준 PO 매치업은 예상을 살짝 뒤집고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매치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9월 24일 SSG를 꺾고 진작에 3위를 결정지은 트윈스는 여유있게 정규 시즌을 마친 이후에 9월 30일부터 오늘 10월 4일까지 이천에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이번 시리즈 포스트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KT는 SSG와 정규 시즌 동률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1일 5위 결정전 타이브레이커 단판 승부에서 4대3으로 극적인 역전승으로 5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4위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대결에서 2연승을 거두는 2변으로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을 살펴볼까요? 1차전은 바로 내일 5일 잠실 야구장에서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2차전은 다음날 역시 잠실에서 오후 2시 경기, 그리고 7일은 이동일이고요. 8일 장소를 수원 KT 위즈 파크로 이동을 해서 그날은 저녁 6시 30분에 3차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4차전이 필요하면 역시 KT 위즈 파크에서 9일, 그런데 이날 공휴일 한글날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열리게 되고요. 5차전까지 시리즈가 간다 하면 역시 이동일 하루 쉬고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5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성적과 기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LG가 76승을 거뒀고 KT는 72승을 거뒀습니다. 팀 ERA 부분을 보면 LG가 4.63으로 리그 2위, KT는 5.11로 8위였습니다. LG가 728실점으로 최소 2위, 반면에 KT는 804실점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팀 타율은 LG가 2할 8푼 3리 3위였고 KT는 2할 7푼 9리로 4위였습니다. 트윈스가 808득점 하면서 전체 2위, 반면 위즈는 767득점으로 7위였습니다. 득실차를 봐도 LG가 플러스 80점으로 2위였던 반면에 KT는 마이너스 37점으로 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리안 승률로 본다면 LG는 약간 기대에 못 미쳤고 KT는 기대치 이상의 순위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볼까요?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6번의 대결에서 LG가 9승 7패 근소차 우위를 보였고요. 근데 기록을 보면 양 팀이 붙으면 꽤나 난타전이 펼쳐졌다, 이런 양상을 기록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팀 ERA가 LG가 5.31, KT는 6.58로 팀 시즌 전체 기록보다 훨씬 좀 떨어졌고요. 실점도 LG가 93점, KT는 113실점을 했습니다. 탈삼진은 LG 투수진이 136개를 잡았고 KT 마운드는 106K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LG가 7.06점, 상당히 고득점을 했고 KT 역시 5.8득점을 했을 정도로 난타전이 많다 보니까 양팀이 각각 3세이브씩에 그쳤고요. 홀드도 트윈스가 8개, 위즈가 6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타선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특히 LG는 KT전 타율이 3할 1푼 4리에 홈런은 12개였지만 2루타 31개, 3루타 7개로 OPS 0.851로 활발한 타격을 과시했습니다. 113득점을 올렸고 74볼넷을 얻은 반면에 18도루 11실패, KT 상대로는 도루 시도나 또 성공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106삼진을 당하고 병살타는 12개를 쳤습니다. 반면 KT는 LG전 타율이 2할 7푼 9리로 정규 시즌 팀 타율과 똑같았고요. 홈런은 21개를 치면서 펀치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지만 2루타가 20개, 3루타가 2개로 OPS는 0.807, 괜찮았지만 LG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9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9도루에 5실패로 많이 뛰지 않았고요. 병살타는 8개였습니다. 양팀은 똑같이 7개씩의 실책을 기록을 해서 정면 대결에서 상당한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개인별 맞상대 투타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 투수진인데요. LG 선발진 중에는 임창규 투수가 KT전 성적이 가장 좋아서 4경기 선발로 나서서 ERA 2.70에 3승 무패로 호투를 했고 20이닝 동안 6실점 했습니다. 최원태도 3경기 2승 3.50의 호투에 18이닝으로 평균 6이닝씩 소화를 했고요. 엔스는 2경기 2승, 그런데 ERA는 5.25로 약간 힘들었습니다. 홈런 3개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손주영이 3경기에서 2패 6.19로 좀 고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 시즌 막판에 보여준 손주영의 그 발전한 모습은 포스트 시즌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기대를 걸게 하고요. 10승 시즌을 포기하고 규정 이닝만 채우고 정규 시즌을 마치는 등 가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불펜은 대체적으로 KT전에서 힘들었는데요. 난타전이 많았으니까요. 마무리 유영찬이 6경기에서 ERA가 9.64, 세이브 없이 1승 2패 1홀드 기록했고요. 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는 김진성, 백승현, 이지강인데 그 중에 김진성이 7경기 3.86의 2홀드 역시 좋았고 이지강도 8경기 3.60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승조들이 쉽지 않았는데 박명근이 4경기 10.80의 1패 2홀드, 김유영이 7경기에서 6.75, 함덕주 3경기에서 11.57 1홀드,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2경기 무실점 1홀드로 좋았습니다. 표본이 적다 보니까 뭐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김진성, 유영찬이 자기 역할을 다 해준다고 볼 때 정우영, 함덕주 그리고 에르난데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낮까지는 연경혁 감독이 에르난데스의 불펜 투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오전 3선승제 이 단기전에서는 3선발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불펜이 아무래도 약화된 LG로서는 에르난데스는 이미 몇 차례 구원투수로서 아주 강력한 매력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준피오에서는 구원투수로 좋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KT전에서는 에르난데스가 단 한 경기 9원 무실점 1홀드가 전부여서 생소함에 2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KT 투수진을 볼까요? 위즈 선발 중에는 벤자민이 역시 4경기 선발로 나서서 1승 1패, 하지만 ERA가 1.93 LG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인 8월 말 LG전에서 패하기도 했지만 작년에도 4승 무패였을 정도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쿠에바스는 올해 한 경기에서 대량 실점하면서 LG에 고전했고 고영표도 한 경기 5회를 채우지 못하고 5실점 고전했습니다. 엄상백이 2경기 1승 1패, ERA는 8.44, 역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펜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마무리 박영현이 7경기에서 7.04, 2승 1패, 3세이브를 기록했고 셋업맨 김민은 8경기에서 6.75, 1승 1패 2홀드인데 한 경기 임시 선발 나간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김민수도 9경기 9.00 1승 1패 2홀드. 반면에 베테랑 우규민이 5경기 무실점 1승으로 좋았던 정도입니다. 기록상으로는 분명히 KT 투수진이 전체적으로 LG전에서 상당히 고전한 올 시즌인데요. 임시 선발들이 나온 경기도 많았고 또 전반기에는 불펜 핵심 요원들이 부진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조커로 나올 것으로 보이던 고영표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낙점이 되면서 불펜에서 박영현, 김민수의 역할이 더욱 이번 시리즈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와카 시리즈에서 잠시 보여줬던 손동현의 구위 회복이 눈길을 확 끌었거든요. 또 우규민도 한두 경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볼 때 불펜 쪽도 KT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강철 감독이 또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염경엽 감독의 말처럼 LG 트윈스는 타력의 팀입니다. 특히 완전체로 시즌을 거의 치르지 못하다가 막판에 부상자들이 이제 모두 복귀하면서 마지막 5승을 거둔 경기에서는 42득점의 화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트윈스 타자 중에 KT전에 가장 좋았던 선수는 4번 타자 문보경으로 16경기 모두 뛰면서 3할 6푼 5홈런 19타점의 맹타를 휘둘렀고요. 박동원도 3할 1리 2홈런 9타점 좋았고
오스틴은 홈런은 없었지만 3할 3푼 3리에 2루타 4개, 3루타 2개 치면서 15타점을 올렸습니다. 김현수도 3할 1위 1홈런 13타점으로 활약했고 오지환은 10경기 뛰면서 3할 5푼 1홈런 5타점 2루타 4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민재 역시 3할 4푼에 출루율 4할 1푼 7리로 KT전에서 가장 뜨거웠던 홍창기와 함께 테이블 세터를 맡을 전망입니다. 홍창기는 KT전 16경기 타율이 4할 7푼 4리 그리고 18개의 볼넷을 고르면서 출루율이 6할 3리 22득점 하면서 위즈를 가장 괴롭혔던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LG 팬들이 오지환 선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던데 오늘 구단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LG 타선은 상하위 타선이 고르게 강한데요. 기록상 팀 홈런이나 장타율 부분은 리그에서 좀 떨어진 하위권이었지만 한 방을 터뜨려줄 타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경혁 감독은 홍창기, 신민재 테이블 세터에 오스틴, 문보경 그리고 아마도 문성주를 5번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위 타순이 김현수, 오지환, 박동원, 박혜민 이쪽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 결국은 중심에서 이제 해결을 잘 해줘야 되겠지만 대단히 짜임새 있는 타선으로 이번 시리즈에 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대결 기록에서는 전반적으로 LG에 밀린 KT이지만 홈런은 21대 12로 KT가 앞섰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번 가을에도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로하스가 있습니다. LG전 16경기 모두 뛴 로하스는 쌍둥이를 무던히도 괴롭히면서 3할 6푼 1리 7홈런 18타점 17득점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SSG와 5위 결정전에서 과시했듯이 혼자서 경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KT 팬들에게는 희망의 중심이고요. 강백호는 LG전에서 1할 8푼 9리로 고전하면서도 3홈런 10타점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 들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더욱 컨택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결과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KT는 LG전 15경기 3할 4푼 6리 3홈런 8타점으로 좋았던 황재균의 타격이 살아나기를 고대를 하고 있는데 수비에서는 여전히 좋은 역할이지만 공격 기여도는 현저히 떨어져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 외에 문상철, 오재일 이 플라툰 일루수들이 각각 LG전 3홈런 1홈런씩을 기록을 했는데 두 타자 역시 분전이 필요하고요. 이루수 오원석이 LG전에서 13경기 3할 7푼 1리 2홈런 6타점 7득점으로 아주 좋았거든요. 김상수의 손가락 상태가 아직 완전치 않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중용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김상수 백업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KT는 와일드카드의 엔트리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타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5위 팀이 4위 팀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는데 타선이 아주 활발하지는 못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과연 트윈스 투수진을 상대로 타선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역시 핵심 타자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기 시즌 KT와 LG의 성적, 맞대결 성적, 기록, 각 선수들의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정기 시즌과 포스트 시즌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KT는 정규 시즌 4승 12패로 일방적으로 밀렸던 두산을 2연파하고 준 플레이오프에 왔습니다. 디펜딩 챔프 LG는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상 상대는 조금 엇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경험과 관록이 중요하다는 말을 늘 하고 또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양팀 모두 가을 야구 경험은 풍부합니다. 트윈스는 6년 연속 위즈도 어느덧 5년 연속 가을 전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팀은 작년 한국 시리즈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과 관록이 실은 포스트 시즌 단기전에서는 그다지 큰 변수가 아니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팀의 기세와 분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승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KBO 리그의 가을은 또 다른 큰 변수가 있죠. 바로 체력입니다. 비정상적인 제도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팀은 갈수록 체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정규 시즌 막판부터 6연승을 거두면서 올라왔는데 모두 순위와 직결된 경기였고 특히 마지막 3경기는 지면 시즌이 끝나는 피말리는 승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기고 올라온 기세는 대단하지만 투수진부터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전의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엔스를 앞세워서 기선제압을 노리는데 엔스가 싸움을 만들어주면서 팀에게 승리할 기회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물론 불펜 총 대기하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지만 두산이 와카 1차전 1회 무너지면서 시리즈를 내준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엔스의 초반 역할 중요합니다. 반면 의외의 카드 고영표를 내민 KT는 내심 59 정도 3, 4이닝 안정적으로 끌어주길 기대하면서 그 뒤에 바로 소영준으로 뒤를 받친다는 전략입니다. 9월 고영표는 ERA 2.74로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이미 가을 2경기를 구원 등판했기 때문에 길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초반 효과적인 피칭은 가능합니다. 역시 고영표가 초반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1차전 결과가 시리즈가 길게 가느냐 또 짧게 끝나느냐 이것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LG가 1차전을 승리한다면 짧은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고 KT가 1차전을 잡으면 정말 치열하고 긴 시리즈를 예상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체력적으로 우세한 LG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10월 4일 민웅기의 인생야구 야야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준피오 프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동안 경기 관전평 혹은 프리뷰 등으로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